자, 웍스책 284페이지에 캐비티와 몰드 생성 있고요. 요거를 예제 파일을 그 앞 섹션의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앞에 거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제가 수업자료 게시판에 몰드 캐비티 만들기 여기에 첨부 파일을 리어링이라는 거를 올려서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파일을 예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 뭐 저는 요거 요렇게 열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얘는 단순하게 리어링 요거 다운받으시면은 보수 돌출하고 필렛 적용한 거 요거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피처 명령은 뭐 단순하게 해놨죠. 자, 요거를 몰드 캐비티를 만들 때 어셈블리 명령에서 활용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얘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제품에서 파팅 라인을 가지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부분, 화면이 좀 잘 안 들어가네. 자, 제가 빨갛게 칠하는 부분을 요 모서리를 따라서 파트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 손에 쥐고서 많이 작업하는 마우스 있죠?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품을 나누는 이런 선이 보일 거예요. 요렇게 제가 파랗게 표시한 요런 거를 파팅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쪽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선을 파팅 라인이라고 잡을 겁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요 부품을 생성을 할 때 요 라인을 기준으로 캐비티가 구성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요게 먼저 알아두셔야 될 파팅 라인을 내가 어디에다가 사용할지를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파트 파일은 한번 열어서 확인만 여러분하고 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닫을게요. 요건 이제 어셈블리에서 작업을 할 텐데 284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핸들 부품을 갖다가 이거를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285페이지에서 이제 어셈블리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죠. 285페이지 상단에 02 새 파일 해가지고 어셈블리 만들라고 이야기 돼 있죠. 그대로 가볼게요. 새 파일은 컨트롤 N 누르면 되죠. 어셈블리 생성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어셈블리를 생성을 했는데 얘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열었던 리어링이라는 거를 열을게요. 지금 현재 어셈블리 시작이라는 속성창이 열려 있죠. 여기에서 책도로 이야기하자면 03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핸들 금형용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뭐를 연다고요? 리어링이라는 수업 자료로 제가 올린 그 파일을 연다는 이야기죠. 자, 열었나요? 자, 파일 찾기에서 요거 열렸죠?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쓰면은 안 돼요. XY 평면의 방향을 좀 조절해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휠로 살짝 화면 요렇게 틀어놓고 클릭은 아닙니다. 클릭은 아니에요. 마우스 휠로 화면을 살짝 틀어놓고
컨트롤 7 등각보기죠. 등각보기가 되어 있으면 그 캐비티를 구성해서 몰드 베이스를 짤 때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거를 금형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할 때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를 일단 이 물건 자체를 이렇게 돌려놔야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가 X방향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Y방향은 이 방향으로 아마 되어 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좌표계를 또 설명을 보시면 Z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전체 좌표계를 보면은 X방향으로 얘를 90도 이렇게 돌리면 등각보기일 때 얘가 캐비티가 나눠졌을 때 상캐비티와 하캐비티가 이렇게 열릴 때 언더컷이라는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얘가 배치가 될 거예요. 여기서 언더컷이라는 것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금형에 비어있는 공간에 플라스틱 수지가 녹아있는 플라스틱 수지, 용융 수지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이렇게 꽉 차요. 그랬을 때 이 초록색으로 칠한 요것이 몰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캐비티와 하캐비티가 이렇게 붕어빵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팅 라인은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색깔의 라인이 파팅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상캐비티와 하캐비티가 이렇게 파란 색깔의 라인을 기준으로 분할돼서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쇳덩어리죠. 그죠? 상캐비티와 하캐비티가 쇳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이게 빨간 색깔로 용융수지가 들어차 있는 것이 분할선이 이렇게 파팅 라인으로 나눠지는 캐비티가 위아래로 열릴 때 이 물건이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렇게 잘려져 버려요. 요런 것을 우리는 언더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 링이 이런 방향으로 서 있을 때 파팅 라인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 방향으로 되면은 언더컷이 많아요. 이쪽에 언더컷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X축 방향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기처럼 이렇게 누여 놓은 상태예요. 이랬을 때 파팅 라인, 최초에 이야기한 파팅 라인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언더컷이 없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개념적인 거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링을 열었을 때 얘를 요렇게 X방향으로 돌려서 언더컷이 없는 방향으로 정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확인 버튼 쪽으로 부품 삽입 속성에 있는 확인 버튼 쪽으로 커서를 가져다 대면 어셈블리의 원점과 파트의 원점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확인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어셈블리의 원점, 파트의 원점 같은 위치로 잡혔나요? 약간 제 거는 틀어졌네? 그죠? 틀어져 버렸네. 이 클릭을 할 때 원점에 정확하게 안 맞았나 봐요. 자,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어셈블리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어셈블리를 저장하는 것을 285페이지 04번에서 조립체 금형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어셈블리명을 저장하라고 했는데,
저는 요거를 몰드라는 어셈블리명으로 저장할게요. 자,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자, 어셈블리명 저장이 달라져. 뭐로 저장하자고요? MOLD. 여기서 MOLD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몰드 베이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앞에 글자예요. 몰드라는 말이 즉 플라스틱을 사출로 빼낼 때 금형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선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몰드 베이스를 통해서 뽑아낸다. 그래서 외국 애들은 인젝션 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출 금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셈블리명을 이렇게 몰드로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만 있는 거예요? 어셈블리 내에서 제품만 있는 거죠? 제품만 있나요?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86페이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몰드 베이스용 캐비티를 하나 새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사출금형 과정을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요런 거는 아마 모르실 텐데 그래도 캐비티를 설계하는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캐비티라는 건 뭐냐면 위의 형판, 이걸 상형판, 고정측 형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래축에 있는 형판, 판을 이야기해요. 붕어빵의 판을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그 서포트라는 것이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받쳐주고요. 그리고 바닥판이 하나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그 이젝터 플레이트라는 게 요런 데 배치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형판이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상하고 하형판 요렇게 두 개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랬을 때 사실은 이거 금형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급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약식으로 많이 그리는데 자, 여기 로케이트링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스프루브시를 통해서 이 안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사출을 위한 플라스틱 용융 수지가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안에 런너와 게이트를 통해서 제품이 이렇게 충진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상형판 쪽이 이렇게 하형판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금속판이 나눠져 있는 셈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하는 요 라인이 파팅 라인이 되는 거예요. PRTING 파팅 라인이 되는 셈인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형판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형판 안에 캐비티를 포켓식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셈블리에서 우리가 이 캐비티를 책보다 저는 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캐비티라는 거를 하나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형판하고 하형판에 포켓, 주머니에 뭔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이 캐비티를 포켓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다면은 우리가 어셈블리에서 세 파트로 지금부터 우리가 실습해야 될 내용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셈블리에서 세 파트를 만드는 것이
새 파트를 만드는 것이 이 캐비티 부에 대한 거를 새 파트를 만든다는 셈이에요. 자, 물론 솔리드웍스에서 몰드 베이스를 짜놓은 거를 그대로 꺼내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 캐비티를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 삽입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준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캐비티를 만들 때는 이거는 그 사출금형의 상식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XY 방향으로 1.5배, 1배 이상은 최소 더 커야 돼요. 캐비티를 짤 때 보통 1.5배나 1배 정도 XY 방향으로 더 크게 한다. 이런 공식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맞추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쓸게요. 자,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 내본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자, 현재 이 등각보기 상태에서 새 파트를 삽입할 때 아이 어셈블리의 윗면 여기 있고, 파트의 윗면 이거고, 아이 어셈블리의 정면 이거고, 우측면 이거고, 파트의 정면, 윗면, 우측면 뭐 다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네요. 새 파트를 위한 평면을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어셈블리에 있는 평면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 리어링이라는 파트를 제작한 사람이 앞서 수료생이 작업했는데 어셈블리 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평면들이 좀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좀 정렬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파트의 이 리어링의 파트의 윗면을 새 파트의 스케치면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코너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캐비티가 만들어지게 구성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새 파트 들어갈게요. 새 파트. 자, 평면은 어디를 잡아주시라고요? 리어링의 윗면 평면 잡으셨죠? 리어링의 윗면 평면 잡고 면의 수직폭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어링 이렇게 잡혔는데, 리어링이 이렇게 스케치 단면에 수직보기 했더니 이렇게 잡혔는데,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실제 제품보다 좀 크게 바깥으로 코너 사각형을 잡아 볼게요. 자, 요것을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요거를 보자면 반경 9.5로 돼 있어요. 9.5. 그러니까 지름으로 이야기하면은 1.9 정도가 되네요. 1.9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1.9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9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1.9가 요렇게도 1.9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1.9 곱하기 3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 9, 27 57이 되네요. 그죠? 57로 이렇게 맞추면 이쪽으로도 한 배, 이쪽으로도 한 배 뻥튀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치수를 한번 잡아 볼게요. 57 이렇게 잡아 놓고 요번에는 치수를 또 잡을 텐데, 여기 부품의 모서리 있죠? 실루엣 모서리부터 여기까지 1.9로 잡으면 되겠네요. 뭐 정확하게 설계 공식대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냥
요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 요렇게 가자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높이 값을 1배, 아래쪽으로도 1배, 요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1배씩. 자, 그랬을 때 미리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리자면 얘 높이는 2.5의 높이네요. 2.5의 높이. 자, 그러면 전체 높이는 2.5에다가 3을 곱해서 3의 배수로 해가지고 7.5 요렇게 나오네요. 어머, 이거 좀 벗어났네. 요렇게 당겨 놓고 치수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이, 요거 스샷이 꼭 이렇게 가려지냐. 자, 요 위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요 선까지 거리 값을 2.5였죠? 2.5로 이렇게 치수를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측면 방향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기는 했지만 치수는 다 확인하셨죠? 요것을 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중간 평면으로 역시 5, 7만큼 이렇게 중간 평면으로 돌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으로 캐비티 형상이 나오겠어요. 자, 요거까지 딱 요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자, 얘를 파트 이름 바꾸기부터 하는데요. 얘는 캐비티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CAVITY 파트 이름 바꾸기 할 때 파트명은 캐비티 이렇게 입력을 하겠고요. 책에서는 얘를 갖다가 뭐 금형으로 하자고 했던가? 여기까지 해놓은 것이 여러분 책에 그래요. 287페이지에 10번에 부품 이름을 몰드베이스라고 변경한다고 해놨는데 우리는 얘를 캐비티로 바꿨다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한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 마저 해 놓을게요. 어셈블리와 동일 확인. 자, 그리고 이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이 표현으로 가서 얘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 거예요. 표현으로 가서 조절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어셈블리 단계에서만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요거 가가지고 어디 보자. 이거에서 이거보다 예, 찾기가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사용을 할게요. 뭐 책에서는 이거 속성창 들어가서 뭐 하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빠져나왔고요. 우리가 이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리어링 말고 방금 파트 편집 중인 캐비티 이 파트명을 클릭하면 신속 상자들 중에서도 파트 열기 있고 뭐 위치에서 파트 열기 있고 도면 열기 있고 투명도 변경 요런 거 있을 거예요. 투명도 변경 요것으로 투명하게 바꿔버리고 말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투명도 변경이 됐으니까 현재는 얘가 다 안 보이는데 야중에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 페이지 쪽에 있는 이 88에 이제 288 페이지 보시면 큰 2번 몰드 베이스의 빈 공간 캐비티 생성이라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저는 이거 파트 편집 상태입니다. 아직 파트 편집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자, 아직 파트 편집인 상태에서 지금 이 캐비티 파트를 수정하는데 풀다운 메뉴 삽입에서 몰드 항목으로 가라고 그러죠? 찾으셨나요? 자, 풀다운 메뉴 삽입에 몰드로 와가지고 캐비티로 갑니다. 찾으셨죠? 네. 삽입에 몰드 캐비티 요거 딱 누르는 순간 설계 부품을 선택해 달라고 그래요. 책에 스샷하고 비슷하죠? 요건 버전업 됐더라도 차이는 없어 보여요. 이 설계 부품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캐비티 안에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빈 공간이 뭐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만들고자 하는 부품이 돼야 되겠죠. 만들고자 하는 부품이 뭐예요? 리어링이죠. 리어링. 이 제품이 이 설계 부품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셨나요? 클릭하셨나요? 그러면 축척을 또 적용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축척이라는 비율을 균일 축척으로 해가지고 2%로 넣으라고 돼 있죠. 이거는 플라스틱의 물성마다 다 다릅니다. 플라스틱의 물성마다 다 달라요. 요 책에서는 아마 2% 정도로 연습하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ABS나 PC,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3% 정도 잡아주는 게 좋아요. 뭐 책대로 그냥 요거는 2% 수축률을 적용할게요. 여기서 축척이 적용되는 것이 뭐로 적용되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던 원본 리어링이 1.02배만큼 뻥튀기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커지게 할까요? 왜 커야 될까요? 아니죠. 플라스틱 용융수지라는 표현을 썼죠.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 공간에 쏜다는 이야기예요. 인젝션 몰드 빵 압을 가해서 여기 빈 공간에다 쏜단 말이에요. 1:1 원본 사이즈로 플라스틱 용융수지가 이 제품의 공간만큼 들어간다면 1:1만큼 들어간다면 열을 가지고 있는 용융수지 상태니까 팽창한 상태겠죠. 열이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 쪼그라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가 1이었다면 이것보다 1.02배 이렇게 키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얘가 수축되면은 열을 뺏겨서 수축이 되면 1배로 다시 간다. 이론상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출기사 하면서 양품 뽑을 때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압을 맞추고 캐비티 내에 온도 맞추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조건을 작성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계 앞에서 한참 이걸 맞춰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1이 아니고 뭐 1.002 뭐 1.09 뭐 이런 식으로 양품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요 정도부터는 양품으로 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또 나와 있어요. 회사마다 또.
우리는 이 정도의 정밀도로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뽑는 물건하고요, 러시아에서 사출로 뽑는 물건하고요, 틀려요. 러시아는 더 춥죠. 그래서 더 수축이 세요. 우리나라에서 양품으로 뭐 한 20mm짜리 정육면체 물건을 뽑았죠. 저 열대 쪽으로 가면은 이게 더 커져요. 러시아 같이 아주 추운 냉대로 가면은 또 쪼그러들어요. 플라스틱만큼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수축률, 플라스틱의 물성마다의 사실 수축률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마다 금형을 만들어서 찍어낼 제품에 사용할 플라스틱의 물성마다의 수축률을 보고 사실 캐비티의 수축률을 정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2%만 그냥 한다, 뭐 이런 배경 이야기 없이 책에서는 2%만 적용해라 이렇게만 말이 나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2%로 해서 확인 누르시기 바랍니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순간 뭐가 일어났어요. 디자인 트리를 열어보시면 캐비티의 디자인 트리에서 보수 도출 밑에 캐비티 1이라는 게 외부 참조 형식으로 생성됐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이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리어링 요거를 숨기기 한번 해볼게요. 부품 숨기기. 할 수 있나요? 숨겨놨어요. 단면 보기 한번 보세요. 공간이 생겼죠? 그죠? 수축률이 적용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방금 전에 적용한 캐비티의 수축률만큼 얘가 뻥튀기 된 거예요. 그죠? 그죠? 취소. 자, 요것이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숨기기를 해봤는데요. 리어링은 다시 보이기 바꿔놓을게요. 보이기. 리어링 다시 보이기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0페이지에 보면은 얘를 부품 파생화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캐비티 만들고 있는 얘에서 그냥 바로 해도 되겠어요. 책하고 좀 달리 갈게요. 옛날 버전의 스타일로 가려고 생각했더니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파트 편집 중인 캐비티 이 부품 파일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바로 할게요. 자, 일단은 얘를 작업한다고 했을 때 곡면 방사면을 삽입하라고 해놨는데, 이때 캐비티가 디스플레이 되면은 캐비티라는 이 파트 편집 중인 이 부품이 디스플레이 되면 좀 불편할 거예요. 일단 얘는 아예 지금 파트 편집 잠깐 나갈까요? 잠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투명하게 보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거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부품 숨기기를 잠깐 할게요. 되셨나요? 자, 이 부품에 요 모서리 선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버전업 된 거라 좀 스타일이 달라서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캐비티 부품을 숨겼죠. 자, 그러고 다시 캐비티 부품을 클릭해 가지고 부품 편집으로 갈게요. 잠깐 부품만 안 보이게 하고 캐비티 부품의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숨기기를 해놔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가네 또.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 부품 표시로 바꾸고 뭐 우리가 감으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파트 편집 이렇게 켜놓고요. 이게 아까하고 달라지게 좀 버그였나 보네. 투명도가 이제는 좀 적용돼 보이나요? 됐나요? KBT는 파트 편집 상태인가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거를 선택하냐면 이 엣지들이 바깥에 있는 엣지가 있고 안쪽에 있는 엣지가 있고 막 그렇죠.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냐면 제품에 대한 거를 선택해야 되지 KBT에 대한 엣지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요거를 뭐를 이용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책에 그 290 페이지에 04번을 보시면 풀다운 메뉴의 삽입, 공면, 방사면을 선택한다 이렇게 했죠. 지금 현재 KBT 편집 상태에서 풀다운 메뉴, 삽입, 공면, 방사면 찾으셨나요? 네. 자, 요게 상 KBT와 하 KBT를 나누기 위한 파팅면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요 방사면 요거를 클릭할게요. 자, 방사 변수라는 거에서 보이나요? 방사면의 속성창에서 방사 변수에 보시면 위에 거가 참접평면이죠. 그런가요? 이게 끌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형판을 위아래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그랬을 때 끌 방향으로 윗면, KBT의 윗면 보이나요? KBT의 윗면을 그냥 클릭해 줄게요. 요 방향으로 끌어 당기겠다. 그 다음에 파팅 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이때 모서리를 그 291페이지 05번에서는 핸들 모양의 KBT의 바깥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품의 모서리를 선택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즉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모서리 요거 보이죠? 요거 선택하고 또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이거는 필렛을 안 적용해 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만일에 뭐 탄젠트로 이 엣지들이 탄젠트하게 요런 데가 탄젠트하게 돼 있었다면 제가 탄젠시 선택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요거는 하나씩 선택할게요. 단 뭐를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제품의 아래쪽에 있는 이 모서리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서리가 아이고 참 미리 보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세요. 전면 따라 연장이라는 옵션을 먼저 체크할게요. 참 전면 따라 연장이라는 체크박스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방사면 옵션에서 속성에서 이 모서리 선택창 밑에 전면 따라 연장 이 체크박스 있죠? 요거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잘 디스플레이 되고는 있네요. 그림이 좀 이게 마음에 안 들게 표시가 되는데 또 디스플레이가 좀 이상하긴 하네. 자, 이때
맨 위에 보면은 면, 처음에 면 선택한 거 있었죠? 이제 모서리 클릭은 다 되셨죠? 아까 그 투명도 변경 막 그러고 그럴 때 아마 잘못 눌러졌나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면 따라 연장 눌러놓고 요거 바꿨는데 이 면 방향 바꾸기 요 버튼 보이죠? 요거 요렇게 막 눌러서 한번 조절해 보시기도 바래요. 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뭐 위로 가는 것보다 아래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 뭐 요 상황이 괜찮은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제일 위를 지금 선택을 하고 네. 방향은 밑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뭐 나누려고 나누는데 일단은 이거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갈 때하고 이렇게 갈 때하고 방사면이 생기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만 우리는 구분하면 돼요. 일단 안 눌려져 있는 상태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아이고, 적은 반경? 그럼 방은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방향을 뒤집어 가지고 눌러 볼게요. 아이 뭐야, 이것도 적은 반경을 넣으래. 5로 바꿔서 한번 넣어 볼게요. 쏘리. 모서리를 아예 잘못 선택한 거로 생각이 되네. 아까 제가 제품 쪽의 모서리를 선택하자고 했잖아요. 캐비티에 생성된 모서리 요거로 바꿔보자고요. 쏘리, 진짜 미안해요. 요거로 바꿔서 이게 방향이 맞네. 오케이. 자, 캐비티 쪽으로 하니까 그래요. 캐비티 쪽의 모서리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생성되는 화살표가 위아래가 아니고 이렇게 면의 평행한 방향, 최초에 선택한 윗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이 화살표가 생성이 되죠. 요 방향이 맞겠네요. 자, 이래 놓고 값은 뭐 한 기본값 10인 상태에서 방향 뒤집기는 하지 말고 모서리선만 조절하고 값은 원래 값 이렇게 10 요대로 놔두고 그러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안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안쪽. 제 거는 지금 안쪽일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보면은 뭔가 생겼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곡면 방사라는 게 뭔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이 방사 기능으로만 쓸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기능도 있어서 그럽니다. 다른 기능도 쓸 수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캐비티 이 부품에 곡면 바디와 솔리드 바디로 나눠져 있는데 솔리드 바디를 한번 감춰 볼게요. 숨기기. 솔리드 바디 숨기기 되나요? 그러면 리어링 이것도 지금 보이고 있죠? 요 부품 요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아래쪽에 실제 만들려는 제품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서피스 곡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곡면 기능을 여기서 한번 추가할 텐데, 자, 곡면 기능 중에 룰드 곡면이라는 게 있어요. 룰드 곡면. 쌤, 이거보다
곡면 늘리기 이거 쓰면 안 되나요? 곡면 늘리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럴 때 룰드 곡면이라는 걸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책대로 이야기하자면 옛날 버전이었다면 이런 게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우리 거는 이 안쪽으로만 서피스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서피스가 많이 생성돼야, 크게 생성이 돼야 이 캐비티를 분할할 수 있는 곡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안쪽에 이 서피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캐비티보다 안쪽에 만들어졌으니까 룰드 곡면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방사형으로 면을 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룰드 곡면 찾으셨죠? 자, 요거 눌러가지고 유형을 곡면의 탄젠트로 갈게요. 곡면의 탄젠트. 그래 놓고 서피스 곡면에 요 모서리들이 있죠? 서피스예요. 부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방사형으로 펴는 거에 룰드 곡면이 좀 적합해요. 이랬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캐비티도 제품보다 1배씩 늘렸으니까 19 정도였으니까 이 거리 방향값을 19보다 더 크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원형으로 그려지니까 직사각형이 그 안에 또 들어가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30으로 그냥 때려버릴게요. 이러면 정사각형 뭐 그 57짜리가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작을 것 같다. 50. 네, 50으로 늘려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곡면 바디가 두 개로 생성이 됐죠. 디자인 트리, 캐비티의 디자인 트리 곡면 바디를 보시면 곡면 방사하고 룰드 곡면하고 두 개가 생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의 곡면을 하나의 곡면으로 합쳐줄 필요가 있어요. 붙이기죠. 곡면 붙이기. 있나요? 곡면 붙이기. 잘 안 보이시나? 요 곡면 붙이기 요거 실행할게요. 자, 요거 곡면 붙이기를 할 때 틈 조정의 붙이기 공차는 우리가 큰 값 0.1mm로 쓰기로 했죠. 자, 그리고 이 곡면 두 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요소 합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소 합치기를 미리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러면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역시 열으시는데 캐비티 부품에 곡면 바디 두 개 표시가 돼 있죠. 방사하고 룰드 곡면 하고 요렇게 선택해서 요소 합치기 된 상태에서 확인하면 한 장의 서피스가 될 거예요. 그죠? 한 장의 서피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바디, 디자인 트리의 솔리드 바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솔리드 바디 숨긴 거 있어요. 이 솔리드 바디를 켜주시면 돼요. 보이기.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책에서 292페이지에서 이거 분할해가지고 곡면 자르기를 하자라는 부분에 다른 이름 저장하기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로 해보려고 해요. 자, 곡면으로 잘라내기는 어디에 있나요? 피처 명령들에 있죠. 그리고 이 곡면 잘라내기는 어디 갔노? 제 거는 또 이쪽에 메뉴가 더 숨었는데 곡면으로 자르기가 여기에 제 거는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요거를 써도 되고요.
버전업된 것 중에 책과 달리 우리가 더 좋은 기능을 알고 있죠. 그냥 곡면으로 잘라내기 씁시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교차 기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공간이 하나 볼륨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구분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곡면으로 자르기를 그냥 쓸게요. 이때 곡면으로 자르기를 쓰는데 이 제품 리어링이라는 이 파트는 아예 숨겨버리는 게 편하겠죠. 디자인 트리에서 리어링은 아예 숨겨주세요. 부품 숨기기. 헷갈리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이 상황에서 모두 저장 한번 눌러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모두 저장. 자, 이제 292에서 이야기하는 곡면으로 잘라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면으로 자르기. 자, 컷 변수는 어느 게 된다고요? 이거 좀 헷갈릴라나? 잠깐 취소. 그냥 파트 열기 할게요. 파트 열기에서 보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캐비티 부품을 클릭해 가지고 그냥 파트 열기로 갈게요. 파트 창에서 보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캐비티 파트 열기 하셨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곡면으로 자르기를 해볼게요. 곡면으로 자르기. 이때 컷 변수가 뭐가 돼야 될까요? 파팅 라인 역할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곡면이죠? 이 곡면 선택하면 돼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살표를 보니까 잘려지고 아래쪽이 없어진다네요. 그죠? 제 거는 조그만 화살표가 이쪽에 표시됐는데 아래로 가 있어요. 아래쪽이 잘려지고 상캐비티가 남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현재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곡면을 제가 잠깐 숨기게 할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투명도 변경을 다시 꺼주도록 해야 되겠네. 어디 갔노?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서 쳐다보면은 위에가 좀 파져 있고, 그죠? 보이나요? 요 파팅 면을 기준으로 요 공간이 파져 있는 것만 있고 이 아래 덩어리가 사라졌어요. 그죠? 곡면 잘라내기 화살표 방향대로. 자, 이 말은 얘는 상캐비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데 얘를 캐비티기는 캐비티인데 업 캐비티 업 캐비티라고 저장을 할게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파일을 가지고 또 하 캐비티를 만들어야 돼요. 다운 캐비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책의 이야기는 뭐냐면 곡면으로 자르기 요거를 피처 편집해 가지고 윗방향을 날리는 거로 피처 편집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피처 편집 갑니다. 곡면으로 자르기예요. 그죠? 곡면으로 자르기에 피처 편집으로 와서 컷 방향을 바꿔서 윗부분이 날아가게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하캐비티가 남았어요. 밴들밴들한 그냥 판이네. 그죠? 자, 요걸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어요. 뭐로? 다운 캐비티로. 자, 다운 캐비티로 이렇게 바꿨어요. 저장. 자, 그러면 얘는 파트 창에서 이제 볼 필요는 없겠네요. 파트 창은 닫으시고 어셈블리 재생성 이렇게 가고, 어머 시상에 다운 캐비티 하나밖에 없네요. 리어링은 숨기기 했고 다운 캐비티만 하나 열려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품 삽입하면 되죠. 컨트롤 E. 컨트롤 E에서 뭐를 열어주시면 돼요. 요건 파트 편집 종료하고, 뭐를 마저 열어주시면 돼요. 업 캐비티를 여기다 추가하면 되죠. 업 캐비티를 추가하는데 이것도 어셈블리 원점에 적용되도록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예, 요렇게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원점 보기를 좀 켜볼게요. 원점 보기. 그래픽 아이콘들 중에서 그래픽 아이콘 모음에서 눈동자 아이콘 쪽에 가면은 요거 클릭하면 원점 보기를 켤 수가 있죠. 되나요? 그랬을 때 원점 보기 이거 켜놓고 보니까 어셈블리의 원점은 이쪽 거고 파트의 원점은 요거고, 아이 겹치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원점 일치하면 되지 않나? 요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잡히네. 에휴, 그냥 편집을 할게요. 부품 삽입 쪽에 확인을 눌러 가지고 원점을 일단 정렬해 놓고, 원점 보이게 했던 거 다시 숨겨 놓고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 캐비티보다 상 캐비티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요거를 좀 조절할 텐데, 업 캐비티 요게 보이나요? 여기 디자인 트리에서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업 캐비티가 F 글씨가 떠 있죠. 요거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기로 바꾸세요. 자유롭게 움직이기. 자, 그러면 업 캐비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메이트를 추가하는데 다운 캐비티의 원점 요거 메이트를 추가하는데 다운 캐비티 부품의 원점 요거하고 파트의 원점 요거하고 업 캐비티의 원점 요거하고 둘을 축맞춤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원점과 원점. 이렇게 하니까 정렬이 깔끔하게 됐죠. 자, 그러면 단면 보기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캐비티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몰드 캐비티 만들기를 한번 해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캐비티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응용해 본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 라이브러리 한번 갈까요?
설계 라이브러리 가시면은 이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을 겁니다. 책 모양 아이콘 있죠?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어셈블리즈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셈블리즈 하위로 내려가면 이제는 제대로 읽어 주셔야죠. 몰드 베이스, 그죠? 몰드 베이스. 요거도 딱 열면은 뭐 심플 몰드 액션 뭐 그런 건 있는데 빈 폴더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몰드 베이스라는 이 폴더 명을 그냥 클릭하면 몰드 베이스, 몰드 액션 2D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자, 얘를 열기 되나요? 자, 이거는 2매 구성 금형 같아요. 2매 구성 금형이라고 해서 사출 금형에서 쓰는 용어로 2매, 3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요것이 상형판, 하형판, 이젝터 플레이트, 그리고 여러 개의 핀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이 몰드 베이스 웍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몰드 베이스예요. 단면 보기를 한번 보시면 어디 갔노? 자, 요렇게 단면 보기를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스프루 쪽의 거는 없지만 이 우측면 보기였나? 요거를 선택하면 여기 플라스틱 용융 수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스프로 부시에 구멍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금형이 구성된 것을 어셈블리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이 어셈블리를 아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 어디에다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연습한 뭡니까? 그 캐비티 몰드 베이스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았을 테고, 저는 몰드 캐비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몰드 베이스를 저장을 해 줄게요. 그래 놓고 자,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이 몰드 베이스를 제품별로 캐비티별로 나눠서 또 저장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가서 몰드 베이스 2B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툴박스 부품 포함 모든 거 다 체크해 놓고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 놓고 이 파일 명들을 싸그리 선택 대치 요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 이름들을 싹 바꾸고 새로운 몰드 베이스를 여기다 카피를 하나 더 해 놓고 편집해서 쓰면 좋겠죠. 그럴 때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캐비티 만든 거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상형판하고 하형판 사이에다가 이 캐비티 우리가 설계한 거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짜도 되겠죠. 물론 얘를 봤을 때 요런 것 정도는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몰드 베이스의 구조는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형판들이 다 열리게 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이 캐비티가 요렇게 포켓 형식으로 여기에 꽂혀서 매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캐비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덩어리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런 몰드 베이스 안에다가 이 캐비티를 고정할 것도 또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배기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스배기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핀으로 이젝터 핀이 요런 핀들이 있는데 사실은 핀이 더 필요해요. 제품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밀어내기 위해서 이젝트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밀다, 제거하다 뭐 그런 의미죠. 아래에서 이 제품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젝터 핀을 또 캐비티에다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빼기가 됩니다. 가스 빼기가 돼요. 이젝터 핀 자국 맞춰서 빠져요. 그러면서 파팅 라인에 맞춰서 가스 빼기 이런 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사출구명은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많은데 오늘은 기본적인 것 정도 요런 거 정도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사출구명을 설계하는 과정이 아니라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이 플라스틱 제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저는 물통 뚜껑을 보고 있는데 이거 말고 보드용 이거 커버를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동그란 홈처럼 이런 것들이 6개가 보일 거예요. 돌려보세요. 그게 밀핀 자국이에요. 이젝터 핀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것이 이런 식으로 깍대기 형상으로 생긴 거 이것을 몰드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원통형의 핀이 동그란 자국이 거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이렇게 6개가 아래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냉각 시간에 제품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플라스틱은 전부 다 사출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라모델 뜯어보면은 이렇게 게이트 런너라고 하죠. 런너가 이렇게 쭉쭉 가지치기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런너 끄트머리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런 거를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 조각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즉, 그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출력된 프라모델들이 한 캐비티에서 한꺼번에 다 부품을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밀핀이 이쪽에서도 얘를 밀어야 되고 이런 애 밀기 위해서 밀핀 이쪽으로 또 배치해야 되고 프라모델 금형 설계가 어렵겠죠? 밀핀 제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 제품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몰드 베이스에 대한 것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형판이 열고 닫히는데 2개의 형판이 열고 닫힌다 해서 이거를 2매 금형이라고 이야기해요. 3매 금형도 있어요. 그리고 인서트 금형이라고 해서 언더컷 형상이 있을 때 이거를 한 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블록은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게 요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금형은 여러 가지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맛보기로 요 정도만 볼게요.